오늘도 이종락 목사의 발걸음은 아이들에게로 향합니다. 희망이도 깨야 되는데. 검사 받고 왔어요. 검사 받고 왔어? 네, 그래서 조금 왜? 기 떠져서 또? 귀에 자꾸 나다니가 긁어가지고 거기 한 상처 나서 피를 나서 임시적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자, 요렇게 하지 말고 항상 이곳의 아이들은 중증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을 이렇게 뒤로 제껴줘야. 자리에 누워만 있다 보니 더욱 누군가가 그리운 걸까요? 팔과 다리를 주물러주고 스트레칭 해주는 손길에 얼굴에선 옅은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시원해. 이게 제일 시원하지, 그지? 왔어 아들? 안녕하세요. 어이구 아들. 야 오늘 직장 잘 갔다 왔어? 예. 재밌었어? 잘했어. 올해 20살인 주은이는 다운 증후군을 갖췄지만 특유의 에너지로 주위를 즐겁게 하는 친구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저요? 이주은입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네? 어디 갔다 왔어요? 작업장 갔다 왔어. 상처 갔다요. 그런 주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이는 단연 이종락 목사. 아빠 이름은 뭐야? 아니 이종랑. 두 사람의 인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980g의 작은 몸으로 태어나 병원에 방치됐던 주은이. 이종락 목사는 그런 아이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는데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소문이 났는지 아기를 부탁하는 경우가 늘기 시작했고 국내 최초의 베이비박스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밖에서 애기를 여면 예. 애기를 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아, 아기가 들어오면 예. 여기 넣으면 예,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가 있고. 예. 그리고 여기는 항상 이제 따뜻하게 돼 있고. 그러네요. 예. 푹신푹신하고. 네. 예. 지난 15년간 베이비박스로 맡겨진 아이들은 약 2천여 명. 밑에 요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찾아간다는 게 위탁이에요. 예. 다시 데려와서 키우겠다고 우리가 지원을 약속한 사람이 이제 둘, 입양이 둘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시설로 가는 거예요. 예. 하나는 이제 그 보육원으로 가는 거죠. 아, 그럼 여기 보시면 네. 보호일이 이제 이날 들어오는 날입니까? 들어온 날입니까? 네. 들어온 날이고, 요거는 이제 그 출생, 요 출생 생일월이. 네, 생일월이. 그런데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출생 신고를 못하는 아이들이 오죠. 100%가 그렇습니다. 예. 출생 신고된 아이들은 안 옵니다. 10대 아이들. 이 아이들은 출생 신고를 하면 이렇게 학교를 자퇴할 수밖에 없죠. 예. 출생 신고도 또 못하고. 그리고 근친상한 아이들. 이건 아예 출생 신고 막혀 있죠. 그리고 외도로 태어난 아이들. 이것도 출생 신고가 안 되죠. 하지만 법적으로 이곳 위기영아 긴급보호센터가 바로 출생 신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원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입양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베이비박스의 아동 대부분은 보육원에 맡겨지게 된다는데요. 보육원에 간 아이는 해당 시설 원장을 후견인으로 출생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수개월. 그 전까지 아이들은 온전한 보호와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생 사실이 공적인 장부에 등록된 후에야 법률상 신분이 인정돼서입니다. 부모가 포기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떻게 살릴 수가 없다. 그러나 이제 6개월 동안도 정부에서 지키는 국민이니까 이제 신고된 아이들은 미아로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죠. 네, 6개월 동안 공식적으로 서류는 없지만은 네. 그때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을 수 있게. 다는 아니고, 그 예, 정도 부분. 예, 어느 정도 이제 뭐 우유하고 이렇게 생명 유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6개월이 지나고 출생 신고가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완전하게 이제 보호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존재하지만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출생 미등록 아동입니다. 출생 신고를 한다는 것은 태어난 아동의 인적 사항이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 건강, 복지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신 바와 같이 모든 아동의 출생 신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장에 구멍이 뚫린 채 태어나 병원에서조차 포기했던 주은이는 이 목사에게 입양되며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었다는데요. 재밌었어? 일하면서 돈 벌잖아. 예. 월급 타면 뭐 할 거야? 컴퓨터에 응. 코끼리랑 코끼리랑 사자랑 사자 살 거야. 호랑이랑 장난감 살 거야? 네. 현재 주은이는 국가라는 보호 울타리 아래 온전한 돌봄과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 중입니다. 발바닥이 예. 되게 튼튼하게 이렇게 자라가지고 근육이 막 이렇게 이거 아빠보다 더 좋아. 이처럼 뒤늦게라도 출생 신고를 마치고 일상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2년 전 제주 세 자매의 사연이 알려지며 세상은 충격에 빠집니다. 각각 20대와 10대인 자매는 성인이 되도록 입학 통지서를 받지 못해 정규 교육을 일절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증이 없어 아파도 병원 진료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는데요. 세 자매의 친모가 출생신고 시기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매년 대한민국에는 생일 없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출생 신고가 안 돼 이 땅에 태어났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살아가며 누려야 할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동 권리를 지키는 첫 시작, 출생 통보제. 이처럼 출생 신고는 아동에게 있어 법적 신분을 갖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그 책임은 오롯이 개인에게 맡겨두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가 봐. 웃네 우리 딸. 얼굴이 찍혔어. 내 어제 찍혔어. 태어난 지 이제 한 달이 된 윤수리입니다. 아이고 아니야. 표정. 아이고 불편해.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스리를 바라만 봐도 가슴이 벅차오른다는 초보 엄마 아빠. 못 먹어. 소중한 만큼 출생 신고도 신속하게 끝냈습니다. 부부가 출생 신고를 완료한 건 스리가 태어난 지 4일만. 미리 준비물도 꼼꼼하게 챙겨간 터라 큰 어려움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는데요. 저희 신생아실에 따로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거든요. 준비물은 일단은 엄마나 아빠의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병원에서 떼어주는 출생 증명서가 필요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병원에서 출산을 한 이후에 서류를 챙겨주시더라고요.
출생 신고 후 등본에서 스리의 이름을 확인했을 때를 엄마 아빠는 잊을 수 없습니다. 오빠가 떨려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 진짜 이제 대한민국에 아기가 등록이 되는구나. 얘가 이제 진짜 존재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굉장히 감격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은 아직 거동이 불편한 엄마를 대신해 아빠가 직접 했습니다. 뮤지컬 공연으로 바빴지만 현행법상 출생 등록은 아동의 아빠 또는 엄마만이 할 수 있어서입니다. 와이프가 수술하고 아기 스리 낳고 이제 거동이 불편하니까 제가 가서 했었어요. 주민센터 가셔서 하신 건가요? 네네네 맞아요. 이제 저희는 근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신고가 가능했거든요. 만약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엄마가 직접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처럼 아동의 출생 신고를 부모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 부모가 출산의 주체인데다 보편적인 선에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부모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일 부모가 고의 혹은 실수로 출생 신고를 누락했다고 해도 행정 시스템에서 이를 발견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아동의 출생 신고를 받는 각 지자체에서 미신고 사실을 발견할 방법은 전무한 현실입니다. 그럼 이게 다 접수된 출생신고서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출생신고서는 부모가 신고를 하는 거고 출생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듯 일단 공적 시스템 안에 들어오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1차 신고 의무자, 즉 부모의 출생 신고가 있은 후에만 가능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의 출생 자체를 알아낼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자체장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출생 신고되지 않은 아동을 알게 되는 건 주로 베이비박스나 경찰 등을 통해서입니다. 더러 주변인들의 신고도 있지만 극히 일부라고 합니다. 만약 아이가 위기 상태로라도 발견이 된다면 지자체장이 대신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후적인 조치고 출생 미등록 아동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을 좀 사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럼? 많이 어렵습니다. 사전에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많이 어렵기 때문에 더구나 정부의 아동학대 감시망도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미신고 상태일수록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크지만 등록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행정관청이 할 수 있는 건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전부입니다. 과태료는 출생신고 기간이 최대 기간에 따라 다른데 최대 5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럼 이게 과태료 처분이잖아요. 네. 형사처벌도 전혀 달리 안 받습니까? 형사처벌은 따로 없습니다. 이마저도 신고 안 한 사람을 따로 찾아내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등록 아동을 찾아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함께 아이의 출생 사실을 누구보다 빨리 알 수 있는 의료기관이
찾아낼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까지 의료기관은 출생증명서를 출산 당사자에게 발급할 뿐 아동의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통보하거나 신고에 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출생을 통보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는 의료기관과 출생신고를 받는 지자체 간에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는 병원 그리고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는 지자체 이렇게 각 기관별로 이런 출생 통보를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 비해 미국이나 영국 등의 국가에선 아이의 출생에 의료기관이 훨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행정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존재를 드러내는 건 끔찍한 뉴스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도 우리 동네에서 그런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그런 게 생긴다는. 주위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집에 뭐 쓰레기로 꽉 찼었다고 그러고. 맞아요. 그랬다고 그런 이제 쓰레기 같은 것도 많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평소에도 쓰레기 더미를 방치해 악취가 심했던 조 씨의 집. 주민센터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며 나온 분량은 약 5톤. 그런데 아동학대 혐의로 조 씨를 수사하던 중 쌍둥이 남자 아기의 존재가 불거집니다. 큰애 같은 경우에는 뭐 애들 분위기는 뭐 밝았죠. 그 애기가 엄청 밝았죠. 아들 잘 놀고 바깥에서.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동생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생이 있구나 집에 이제 있다 그러니까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지. 그 작은 애기는 본 적이 없어요. 경찰이 현장 조사에 나섰고 집 냉장고에서 남자아이 시신을 발견합니다. 생후 2개월 된 A군이었습니다. 나오고 나서 TV에 나오니까 우리 애가 엄마 그때 막 차 들어갔었잖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이 살고 그러면 119 차 가고 그러잖아요. 모두 이렇게 들어앉아 있으면 밖에 잘 안 봐요. 그 처음에 뭐 이쪽 상가분들은 그냥 뭐 병원차 들어가니까 뭐 어르신들 누가 쓰러졌겠구나. 그러죠. 어르신들이 사니까. 2018년 이란성 쌍둥이를 출산한 후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조 씨는 평소에는 강아지들과 아이를 집에 놓고 출근했는데요.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이 없는 상황에서 A군은 원인 모를 질식으로 숨집니다. 자신의 집 냉장고에서 차디찬 시신으로 발견되기까지 그 누구도 A군의 존재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쌍둥이인 것 같은가 그거는 잘 모르고 그 애기 딸 하나 있는데 또 하나 이제 냉동 그때 됐다는 말만 들었지 그 외에는 잘 몰라요. 그 냉장고에 유기했던 애가 그 애가 있었는 것도 모르죠. 몰랐지. 그때 몰랐죠. 그래갖고 있는지 모르죠. 법이 정한 신고 의무를 저버린 친모. 그로 인해 출생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관계기관. 결국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야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던 A군. 비극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에서 영아 2명이 살해돼 냉장고에서 발견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팍팍하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거나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다는 이유로 존재를 외면당한 채 살아가는 아이들. 아이들 왜 살해하셨습니까? 숨진 아이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현실이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수는 약 2,123명으로 추산됩니다. 연간 265명의 아동이 태어났지만 정부의 관리에서 벗어났고 이들 중 일부는 살해되거나 유기되는 등 범죄에 노출됐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이 아이들의 존재를 국가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자체, 경찰, 질병청 등의 유관기관과 출생신고가 안 된 2,123명의 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합니다. 그 결과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부모들이 잇따라 검거되고 있습니다. 딸한테 좀 미안하지 않으신지도 심정 좀 듣고 싶습니다. 아들 앞에서 범행 저지르셨나요? 그건 안 했습니다. 범부처 차원의 대응도 강화 중입니다. 국민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대안은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거 소득과 같은 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산후 우울증 등 심리 지원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겠습니다. 출산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합니다. 개정법에 앞으로 의료기관은 아동 출생 시 출산 기록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에선 이를 다시 엄마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통보해야 하는데요. 만일 부모가 한 달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 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 등록이 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신고에서 누락되는 아이 수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는 적극 찬성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민이고 우리나라 국민은 우리나라 이제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나라 어른들이 아이를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이들을 보호를 해주는 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우려도 있습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경우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산모의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인데요. 불법 이주 노동자들이라든지 뭐 건친 상한 아이들든지 이런 아이들 병원에 가면 출생 신고 안 되는데 병원에서 출생을 했어요. 이 아이들에게 남는 건 처벌밖에 없잖아요. 나는 보호를 안 하잖아 지금. 근데 이 아이들은 그럼 병원은 안 가겠죠. 병원 밖 출산이 많겠죠. 그러면 위험하겠죠. 이에 대한 보완적 성격인 보호출산제는 여전히 국회 계류 중 친생 부모의 신원 보호와 아동의 알 권리 보호란 의견이 맞서서입니다. 근데 뭐 중학교 3학년 때 입양을 보냈는데 내가 가정을 가지고 사는데 갑자기 아이가 나타나서 뭐 만나자 이렇게 하면 만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정도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알 권리와 인권법입니다. 이게 충족이 다 돼 있습니다. 예, 보호출산법에. 예, 그래서 이 법이 이게 되면 요거 이제 통보제하고 예, 이제 보호출산하고
이게 이제 잘 서로가 보완이 돼서 되는 겁니다. 이제 병원 밖에 출산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 베이비박스에 안 들어오겠죠. 예. 그렇게 이 법이 좋은 법이라고 저는 확실하거든요. 출생 신고는 이 땅의 모든 아동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는 첫 걸음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법과 제도적 개선 그리고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중하게 태어난 생명이 안전하게 자라야 할 책임은 우리 어른들에게 있습니다.